안녕하세요. 김태남의 궁죽통, 김태남의 생활경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김태남의 궁죽통, 김태남의 생활경제에서는 개인들의 돈 문제, 그리고 재무적인 문제를 같이 이야기하고 풀어보는 시간인데요. 우리 시청자들이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재무적으로 자유로워질 때까지 이 방송은 계속됩니다. 오늘 주제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복리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복리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셔갖고 잘못된 상품들을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보험이 뭐 홈쇼핑이나 이런 데서 보험을 많이 판매하면서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보험은 비용이기 때문에 복리 효과가 있기는 하지만 원금이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뭐 5년, 7년, 10년이 걸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복리 효과를 누리기에는 너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리 효과를 누린다는 것은 결국은 재산을 증가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보험은 보장성 상품이기 때문에 비용입니다. 리스크 해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축이 아니거든요. 보험회사에서 하는 것은 저축이 아니라 보장성 보험을 구입해서 리스크를 해지하는 측면에서 보험을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홈쇼핑에서는 보험 상품을 복리 상품으로 구입하지 않는 그런 현명함 가지셨으면 좋겠어서 오늘은 복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부자가 되려면 복리를 잘 활용해야 됩니다. 복리를 활용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받는 월급 언제나 정해져 있죠. 물론 매년 조금씩 상승은 하지만 그러면 저축하는 금액이 그렇게 커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원금, 투자하는 원금은 그대로인데 어떻게 하면 재산 증가를 좀 속도감 있게 할까 하면서 복리라는 이론이 나온 거고요. 복리라는 것은 한마디로 시간에 따른 재산 증가의 가속도를 증가시키는 겁니다. 속도를 증가시키는 게 아니라 가속도를 증가시켜서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면 처음에는 이자가 붙는 속도가 느리지만 시간이 좀 더 많이 흘러가면 뭐 거의 원금에 육박하는 수익까지 마지막엔 볼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거를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 평소 개인 재무 설계 그리고 개인 재테크, 개인 재무 관리를 하면서 이거를 어떻게 한번 계산해 볼까 할 때 쓰여지는 것이 요 72법칙입니다. 72법칙이요. 보시겠지만 재산이 현재 갖고 있는 재산이 2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72 나누기 금리 또는 72 나누기 수익률 하면 내가 재산이 언제쯤 2배가 될 수 있을까? 현재 예를 들어서 시은인데 현재 재산이 2억이 있어요. 금융자산, 부동산 빼고. 그래야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금융자산이 2억이 있는데 4억을 만들고 싶어. 근데 10년 정도 더 일을 해야 돼. 그러면 10% 정도의 수익률을 내는 것이 아니라 7% 정도의 수익률을, 목표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투자 상품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면 10년 정도면 2배가 됩니다. 즉 2억 원이 4억 원이 되는 거죠. 계산하는 거는 뭐 간단한데요. 72 나누기 금리 2%를 하게 되면 36년 정도가 2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고요. 5% 정도의 목표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는 투자 상품이라면 14년 정도가 걸리고, 그 다음에 10% 정도 목표 수익률을 생각을 한다면 7년 또는 7.2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현재 1억 원이 있다. 그런데 아직 젊다. 지금 30대 초반이에요. 그러면 시은 한 둘 정도 되면 한 21년 정도 남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7년, 7년, 7년 이렇게 하면 2배, 2배, 2배가 되잖아요. 31세인데 1억 원이 있다. 추가적인 저축을 더 하지 않더라도 자, 7년 뒤면 얼마가 돼요? 2억이 되죠. 다시 7년 뒤면 2억이 4억 되죠. 그 다음에 다시 7년 뒤면 4억이 8억 되죠. 그래서 쉬운 2살 정도에는 금융자산만 8억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이제 추가적인 투자가 없더라도 이런 수익률을 이런 금액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연령대에 따라서 고연령이 될수록 리스크 해지를 하기 위해서 목표하는 기대 수익률을 좀 낮추셔야 되고요. 젊을 때는 약간 높여서
뭐 10%까지도 바라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재산을 모아가는 그런 자기만의 속도가 나옵니다. 바로 이런 측면에서 자기신의 투자 성향 그리고 남아있는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기간 그리고 은퇴 기간 그리고 자신의 위험 성향들을 분석하셔서 이런 나만의 수익률을 어디까지 생각할까라는 것을 좀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고요. 주거용 부동산은 사실은 10억이든 20억이든 깔고 앉는 금액이기 때문에 비용이라고 봐야 됩니다. 평생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자녀한테 물려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수익률로는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이거를 투자 상품으로 부동산을 투자 상품으로 했을 때는 1년에 한 번씩 매매를 한다거나 3, 4년에 한 번씩 매매를 통해서 계속 현금으로 유동성 자산으로 만들어냈을 때는 투자 상품으로 볼 수가 있겠지만 뭐 30년, 40년, 50년, 100년 이렇게 사는 것은 주거용 부동산이기 때문에 비용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금액에는 들어가지 않고요. 금융자산을 통해서 어떻게 나는 재산을 좀 불려낼까라는 측면에서 이 복리를 각 가정마다 그리고 각 우리 시청자들 모두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제가 방송한 내용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 분들한테 도움이 되신 만큼 많이 소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운영하는 다음 카페가 있습니다. 김태남의 궁죽통이라고 하는데요. 많이 가입하셔서 좋은 정보 많이 있으니까 많이 챙겨가시고 이 카페를 통해서 경제적인 안정과 여유 조금이라도 더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안녕.